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애플의 신제품이 10월달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관련주는 압축이 되죠.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다운 버튼 눌러주시고 애플 관련주 누가 대장이 될 것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시작합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을 두 번에 나눠서 공개를 합니다. 삼성전자 쪽에서도 애플을 따라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내긴 하죠.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S 시리즈 그리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노트 시리즈를 내는 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때 패드를 내고 그리고 하반기 때 아이폰과 그 외의 액세서리를 내게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 달에 아이패드 신제품을 공개하고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출시를 했고요. 한국판으로 출시를 했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원래 9월 달에 출시 예정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공장이 문을 닫다 보니까 생산에 딜레이가 생기다 보니까 1, 2개월 정도 미뤄지게 됐다. 유력한 거는 10월 중순 이후 이렇게 전망되고 있고, 그리고 일반 제품은 10월달 그때 나오고, 그리고 한 달 후쯤에 11월에 걸쳐서 하이엔드 제품, 고성능 제품이 기능이 더 추가되어 있는 제품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거는 미국 현지나 일부 국가에서는 10월달에 제때 바로 출시가 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그래서 1개월 후에 한국판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간혹 가다가 뭐 일본이나 기타 해외 국가에서 직구해가지고 먼저 써보시는 분들 계신데, 뭐 그런 것들은 개인의 사정인 거고 개인의 취향인 것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11월이나 12월에 신제품을 실제로 현장 구매해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주 이야기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이번 해에 신규로 추가된 애플 관련주로 해서 LG 디스플레이가 떠올랐습니다. 근데 아이폰과는 관계가 없어요. 얘는 아이패드 대형 사이즈 패널을 공급하는 회사로 이번에 새로 채택이 된 거기 때문에 아이폰과는 사실상 거리감이 있다. 실질적으로 아이폰에 패널을 공급하는 회사는 삼성전기인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사업하는 부분이 많고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공급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아이폰 패널 공급으로 해가지고 액정 공급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이득을 보는 기업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아이폰이 많이 팔려야지 그나마 좀 삼성 디스플레이의 매출량이 증가하면서 돌아오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있을 텐데, 아쉽게도 아이폰 판매량도 갈수록 저조하다 보니까 계속 업그레이드만 하고 디자인만 살짝살짝씩 바꾸고 앱등이들을 호구 취급하다 보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갈수록 매출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크다. 이번에 뉴스 나오기로는 연말 걸쳐서 2020년 말과 2021년 걸쳐서 8천만 대 출하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서 언플을 합니다. 8천만 대에 맞출 수 있게끔 부품을 공급해달라는 오피셜이 나왔는데, 한 번에 8천만 대 팔릴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봐요. 기간적으로 걸리게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실적으로 국내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면은 한참 걸릴 거라고 봅니다. 아마 4분기 안에 8천만 대 찍으려면은 신박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켜봐야 알겠죠. 일단 대장주로 본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아이폰 카메라 모듈 공급사인 LG노텍이 대장이 될 것이고요. 지금쯤은 잊혀졌겠지만 액트로나 옵트론텍이 또 거론되고 있습니다. LG노텍의 뒤를 이어서 액트로가 카메라 모듈을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품이 나오고 나서 IT 전문 매체 쪽에서 분해해가지고 부검해가지고 부품들의 출처를 확인해 줘야지 액트로가 진짜 공급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부검까지 했는데 그 안에 액트로 제품이 없다라고 하면은 액트로는 그냥 끝나죠. 재료 소멸입니다. 재료 소멸.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게 되면은, 고배율 광학줌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프리즘, 삼각형 모양의 입체형 거울 제품, 요것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제품들 고배율 줌 되는
그런 기능이 있는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꼭 들어가가지고 옵트론텍이 갤럭시 카메라 부품 관련주로 해가지고 많이 움직였던 것이고, 이번에 또 확인해 봐야 되는 거는 아이폰 12 신제품에 광학줌 10배율 이상의 광학줌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카메라 무드 시장의 기술력으로 봤을 때에는 이 구조를 넘어서는 다음 기술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배율 이상의 광학줌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 구조를 갖추게 되면서 옵트론텍이든 아니면은 이 프리즘을 생산하는 기업의 제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까봤는데 스펙상에서 옵트론텍에 기업명이 없다라고 하면은 옵트론텍 역시도 아이폰 기대감 같은 경우가 삭제되면서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음봉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죠. 뭐 확정적인 거는 LG 이노텍은 100% 들어간다. 공급사인 거는 확인이 된 거고, 옵트론텍이나 액트론은 복불복이다. 실질적으로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다가 아이폰 공개되고 나서 실망감에 의해서 재료 소멸로 인해서 페이크 호재였다라는 것에 의해서 급락할 수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 그 전까지는 10월달까지는 여기서 추가 상승, 단기 고점 갱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불호 갈리더라도, 아니죠, 복불복 갈리더라도 조금 더 탄력적인 시세를 보신다라고 하면 액트로 그리고 옵트론텍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주인이 있는 종목이다, 개인의 탈을 쓴 누군가가 올리는 종목이다, 그런 성향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LG이노텍 같은 경우가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이 직접적으로 이런 모멘텀, 신제품 출시 모멘텀을 가지고서 올리는 종목이죠. 실적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있긴 하지만 역사가 말해주듯이 신제품 나올 때마다 고가를 갱신하는 게 아니라,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어느 정도 정해진 폭 내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막 20, 30%짜리 그런 시세를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이 정도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이번에 아무리 많이 올라도 2017년도에 올랐었던 그 시세를 넘어서기 힘들다라는 것까지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꼭 체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걸 넘어설 수가 없다 라는 거. 혹여라도 이번 신제품 아이폰이 역대급 작품이라서, 제품이 아니라 작품이라 가지고 1억만 대 이상 팔리게 될 경우에 매출 기록량이 신기록을 세우게 되면서 어마어마해진다라고 하면은 LG이노텍의 신고가 가능성 20만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지긴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상 현재 전망으로 따져봤을 때 갈수록 줄어가는 아이폰 판매량 그 추이를 봤을 때 18만원을 넘기기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18만원 넘어가면은 고점이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요 정도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종목, 외국인에 의해서, 기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은 양봉일 때 따라붙는 것도 좀 눈치 빠르게 초반에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 타이밍 놓쳤다라고 하면은 음봉에 사는 게 맞습니다.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거는 이제 액트로나 옵트론텍인데, 이런 것들은 개인들끼리의 눈치 싸움이 필요한 거고, 아무리 유동성이 받쳐준다 하더라도 엿장수 맘대로 움직이는 것도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그렇다라는 것이죠. 가능성은 LG이노텍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출시는 10월 말로 추측이 되고 있는데, 더 자세한 사항 나오게 되면은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고요. 추가적인 소식 나오게 되더라도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은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